반갑습니다. 일단 저번 작년 기수 이제 GDSC 그 당시엔 GDSC였어서 어 GDG 온 홉스 리드였던 진윤겸이라고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앞에 발표해 주신 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공학부 21학번이고 현재 휴학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PM도 하고 개발자도 합니다. 이제 부제로는 제가 프로젝트를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방법이라는 이제 약간 단서를 붙여 놨는데요. 다들 이제 방학이 거의 끝났고 이제 개강도 하시면서 막 이제 이거 아이디어 있는데 사이드 프로젝트 해 볼래요? 그다음에 곧 또 솔루션 챌린지 시작하면 이제 또 막 사이드 프로젝트 준비하고 막 이러시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다들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아가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완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거를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재밌게 들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짧은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 먼저 드리면요. 저는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미래의학 연구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IT라는 일종의 자회사 느낌의 회사에서 프로덕트 매니저 겸 개발자를 겸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막 엄청나게 대단한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정도의 일은 아니니까 이러지는 마시고요. 그 밑에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이제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상기 지냈었고요. 그리고 GDSC와 UMC 등등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이렇게 세 가지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스프레드라는 서비스는 제가 지금 사이드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 외에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따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직무들은 프로덕트 매니저가 대부분이지만 이제 제가 어쩌다 보니까 풀스택 이라는 말을 제가 되게 싫어하지만 풀스택 개발자가 되어서 이제 서버랑 iOS 개발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대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불쌍한 사람인 거니까 이 서버 디벨로퍼 그리고 iOS 디벨로퍼 작성을 해놓긴 했지만 그냥 얘가 개발적인 지식이 조금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지금 처음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많이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가 전부 출시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 그랬으면 우리 모두가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뭐 에어비앤비 사장 이런 게 되어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유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마감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부분 마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마감을 대부분 설정하지 않아요. 아니면 마감이 있어도 정해진 날까지 끝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조금 이따 호소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마감까지 끝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팀장은 단계력이 없죠. 사이드 프로젝트니까. 저희 마감인데 라는 얘기만 하고 맙니다. 또 다음은 이제 취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3, 4학년이실 거고 1, 2학년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이드 프로젝트 할 정도면 이제 3, 4학년 되고 아니면 직장인 분들도 계시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하다가 갑자기 취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축하드려요. 그래서 윤경님 제가 좀 이 프로젝트에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팀장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만. 그래서 발신해 주실래요? 아니면 제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할게요 하고서 네, 강한 탈출 닌자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조금 심리적인 건데요. 흥미입니다. 이렇게 지금 짤로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처음에 막 아이템 소개 듣고서 딱 할 때는 와, 이게 진짜 넥스트 페이스북, 넥스트 인스타그램, 뭐 넥스트 유튜브, 넥스트 페이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게 됩니다. 이거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템 괜찮은데? 아니면은 나 이런 기술 배우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나 포트폴리오 때문에 하는 거야. 뭐 이런 등등의 일로 하지만 한 4주만 지나면 프로젝트에 대한 흥미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내가 낸 아이디어면 흥미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경험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저만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일단 제가 이제 좀 세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21년부터, 제가 21학번이니까 21년부터 25년인 지금까지 현재까지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전체 개수는 21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 중에서 이제 메인으로 했던 것들은 조금 제외를 했고요. 사이드 프로젝트만 모아봤을 때 21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V1, 그러니까 출시라고 할게요. 출시를 했던 프로젝트는 7개밖에 안 됩니다. 되게 적습니다. 3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망한 거죠. 네, 중간에 나가시기도 하고요. 저도 흥미가 떨어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 프로젝트가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저기 저 21개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제가 사업자까지 내놓고 특허까지 출원을 했는데도 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망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출시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시를 하면은 이제 일종의 아기를 낳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제 이 아기 프로덕트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업데이트라고 하는 그건 말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이제 한 것 중에서 V1.1,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한 건 그거의 반도 안 됩니다. 3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21개나 할 정도면은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그런가? 막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저 진윤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지가 박약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제 나름의 좀 변명을 해보자면요. 제가 이제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 작년에 있다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매크로 챌린지라는 전체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때 약 7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한 프로젝트당 한 6명에서 3명 왔다 갔다 하는 인원으로 만들어졌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업데이트가 된 건 7개 정도의 프로젝트밖에 안 됩니다. 지금 4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사실 1.1이 아니라 1.3, 1.4도 나와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하는 서비스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도 7개 정도밖에 안 돼서 결국엔 한 10%가량만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거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 크게 3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이드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좀만 만들어서 출시하면은 우리 이거 떼보자 돼. 야, 또 테슬라 살래, 페라리 살래, 포르쉐 살래. 막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랑 취직을 위한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꾸 면접 볼 때 실무 경험이 없으시네요. 이딴 소리를 하죠. 네, 그러려면 이제 막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이런 데 보면 사이드 프로젝트 한두 개 하셔서 이런 경험 쌓아보시면 돼요. 해서 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와 취직을 위한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 한 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변태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술 습득인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예전에 프로젝트를 했을 때 스위프트에는 이제 스위프트 UI라는 새로운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스위프트 UI를 공부해보고 싶어서 이번 사이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완전히 그거에 몰입돼서 진행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21년도에는 블록체인 관련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기술 습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3명이 다 목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말들이에요. 창업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나 취직 준비하신 분들한테 마감 기한을 좀 빨리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저희가 그때는 너무 늦어요. 저희 플로가 너무 늦어집니다. 이러면은 취직하시는 분들이나 포트폴리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반기 공채 중인데 무슨 개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정말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상반기 공채 중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반대로 포트폴리오나 취직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술 습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이 포트폴리오나 취직할 때 특히 면접 볼 때는 이걸 왜 쓰셨어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이유를 만들기 전에 일부러 안 좋은 거 만들었다가 좋은 걸로 바꾸는 그런 경험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기술 습득하시는 분들은 그럽니다. 야, 난 그 기술 써보러 온 건데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오고 갑니다. 또 깨지겠죠. 마지막으로 창업과 기술 습득 같은 경우에도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MVP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MVP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빨리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빨리 합시다. 이러는데 이제 기술 습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하고 만들고 싶다. 조금 더 우리 컴포넌트, 조금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 시간을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부서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
프로젝트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대부분 네. 캐로로 생일 파티 짤이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에는 그냥 창업하려던 사람이 대부분 마지막에 남았는데 제 경험상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이제 슬랙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또는 디스코드에다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뭐 제 불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도 정말 많이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유지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조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서비스의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지표를 가져온 건데요. 8개월 동안 24번의 업데이트가 진행됐어요. 달에 한 3번 정도 평균적으로 된 거고, 평균 월 성장률이 한 30% 정도 돼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10배가량, 초기 사용자에 비해서 10배가량 오른 좀 되게 유지도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지표적으로도 볼 게 많은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뭔가 보스가 좀 잘했나? 아니면 리더였나? 막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네. 사실 저 프로젝트는 제가 하는 프로젝트고요. 저 혼자 다 했습니다. 디자인도 제가 했고요. 서비스에 대한 그 기획도 제가 혼자 다 했고 개발도 혼자 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 사이드 프로젝트 하자고 얘기하러 나왔으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약간 원래 자기 직무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우리 팀원들 잘하고 있는데 괜히 이거 듣고서 막 나간다고 하고 막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먼저 조금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처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디어, 디자인, 구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지게 된 사람이 프로덕트 오너나 프로덕트 매니저, PM, PO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요.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디자이너 또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게 되고 구현하시는 분들은 개발자, 디벨로퍼라는 이야기를 듣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최소 여러분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3명에서 4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도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자가 필요하다. 게다가 AI 하시는 분들은 야, 나는 AI는 혼자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프론트, 백엔드, AI까지 있어야 돼. 근데 또 이러면은 백엔드 개발자분들은 아, 나 한 명 더 할래. 그래서 뭐 인프라나 또는 아니면은 뭐 클라우드 관련 이제 경험을 가지고 싶은 개발자분들을 모셔오면서 점점 팀이 불어나고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취준하고 뭐 이러면서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식의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생태를 갖게 됐는데요. 어, 이제는 조금 사회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게 여러분들의 경험적인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팀원 간의 협업 아니면 프로젝트의 뭔가 경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제가 조금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나 이거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 재창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약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리드를 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세상에 그 챗GPT, 뭐 스파베이스, 파이어베이스, V0는 버슬에서 나온 거고요. 프레이머 등등 많은 AI 툴과 서버리스 서비스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로덕트를 빌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정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 중에서만 제가 정리를 해봐도요. 아이디어 자체는 뭐 챗GPT만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럼 디자인하고 구현 이런 것들은 프레이머 같은 경우 프레이머와 V0는 이제 구현과 디자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스파베이스와 파이어베이스는 백엔드나 이런 거에 대한 구현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한 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그 기획자 또는 PM 또는 아이디어 제공자인 여러분들은 혼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할 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이유는 어,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예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걸로 뭘 얻고 싶으세요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사이드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한번 합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 동기화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로님은 이 서비스를 뭘 얻고 싶으세요? 아, 저는 뭐 막대한 부를 얻고 싶습니다.
그럼 창업을 하자는 얘기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로 뭘 얻고 싶으세요? 아, 저는 그 경험을 좀 얻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저 취업할 때나 이럴 때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포트폴리오라는 방향성, 그리고 취업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만약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진용이라는 사람은 이 팀에서 창업을 강하게 원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분은 이걸로 그냥 포트폴리오 같은 걸 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뜨거운 안녕을 해줄 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기간은 있겠죠. 사이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커지는 기간은 있겠지만 그 뒤 아니면 그 전부터 안녕을 준비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팀원들 내보내세요. 사람들 많아도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프로젝트가 진행되려면 여러분들이 혼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프로젝트의 속도나 방향성이 제대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 시작한 서비스, 2명으로 시작한 서비스, 3명으로 시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봤어요. 2명으로 시작한 서비스에서는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과 지라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프로덕트 개발할 때 쓰는 툴인데요.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은 2명으로 시작한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1.0 버전이 나온 거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 버전이 인스타는 2명이서 15일 만에 만든 거고요. 배민 같은 경우에는 2달 정도 걸렸다고 들었는데, 2명이서 개발한 내용입니다. 지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3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펄플렉시티, 그 다음에 전신이었던 이 카카오 내비의 전신이었던 바로 내비였나? 네, 거기 같은 경우에 3명으로 시작했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초창기 V1 같은 경우에 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왼쪽에서 보시는 게 가장 강하죠. 페이스북 마크 zuckerberg 한 명이서 개발 시작했었고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창업을 시작하실 때 처음 1인 스타트업으로 진행하셨던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토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일하시던 전문의께서 개발 공부에서 나와서 창업하신 것 중에 9번째 프로덕트가 토스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꼭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사이드 프로젝트, 특히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이 방향성 동기화라는 녀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팀원들을 내보낼 생각, 그리고 팀원 없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서비스들을 볼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오늘 이 정도입니다. 되게 좀 짧은 발표가 된 것처럼 저는 느끼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CEO 분의 말씀을 좀 옮기면은, 이 베이스캠프라고 일종의 지라나 아니면은 뭐 에자일 방법론 이런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베이스캠프라는 업체 CEO 분이 있습니다. 제이슨 프라이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하셨던 말 중에 작은 팀으로도 얼마든지 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3천만 명을 유지할 때까지, MAU 3천만일 때까지 13명으로 돌아갔던 팀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베이스캠프도 지금 현재 21명, 그리고 펄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도 100명이 안 됩니다. 그 큰 서비스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프로젝트 팀,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관점에 있어서 조금 더 좁고 뾰족한, 그리고 아이디어에 고민을 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그 시점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배제할 수 있는, 그다음에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은 고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좀 여러분들의 그 솔루션 챌린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솔루션 챌린지 탑백이 저희 학교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프로젝트와, 그리고 프로젝트의 추후의 성장, 그리고 방학 중에 했던 프로젝트들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 발표를 듣고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팀원들과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그걸로도 만족스러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PM으로 또 하고 개발자도 합니다.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혼자 다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PM도 하고 개발자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PDF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록님께 전달 드렸는데 아마 요청해 주시면은 전달 주실 거고요. 이 밑에 이제 메일이랑 그다음에 링크드인 그리고 깃허브 링크 남겨뒀으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그래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싶으시면은 저한테 따로 커피챗 요청 주시면은 제가 글쎄요, 학교까지는 못 가겠지만, 뭐, 온라인은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서울에 올라오시면은 제가 밥 한 끼 사드리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요. 아니면 연락 주시면은, 저도 재밌게 한번 대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두서없는 발표였는데,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